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100배 주식입니다. 이 책은 제목만 봐도 되게 설레지 않나요? 저도 이 책 제목을 보고 엄청 처음에 이 책을 우연찮게 접하고 야, 이 책은 무슨 내용이지? 라고 되게 설렜어요. 와, 대박이다. 제가 피터 린치 책 많이 읽어드렸는데 피터 린치는 템버거, 심누타 10배 주식이죠. 10배 주식을 찾아라. 그런데 이 책은 감히 100배, 피터 린치가 말했던 10m 이상 100배 100 baggers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는 원래 그 피터 린치가 10 baggers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 100배 주식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요새 그 선물 준 산타님한테 좀 많이 되게 감명을 받고 그분의 블로그를 많이 가서 많이 읽고 제 마인드를 많이 정화시킨다 그럴까요? 단타하려고 했던 나의 숱한 그런 마음들을 좀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화시키면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추천한 책은 아니고 이분 블로그에 아마 좋은 댓글을 달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공유라고 해서 이 책이 있는데 좋은 댓글을, 그러니까 방문하신 이웃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이제 서평을 남겨놓은 그거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책의 그 기본 이론이나 취지가 그렇게 선물 준 산타님하고 그렇게 맞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공유도 안 해 주셨겠지만, 기본 테마, 그러니까 선물 준 산타님도 읽으신 것 같지는 않고, 기본 테마, 그러니까 목차만 보더라도, 기본 주제가 어찌됐든 가치주에 장기 투자하는 이제 컨셉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공유를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오늘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 가지고 왔어요. 그 논리 자체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새 제가 주식 책을 너무 많이 샀어요. 거의 1, 2주, 2, 3주 안에 산 책들, 주식 관련 책들만 한 20권 정도가 제 정도로. 근데 사실 이제 더는 안 사려고 합니다. 선물전 산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자에 관련된 책들, 특히 투자에 관련된 책들은 고전 두세 권이면은 된다라고 하셨고, 특히 최근에 나온 그 트렌디한 책들은 그 고전의 짬뽕, 그 리믹스 정도이고, 그다음 본인만의 너무 기준이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그 세계에 함몰된 있는 주식 트레이딩 기법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접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놓은 책들만 좀 약간, 그러니까 고전들도 있고 재무제표 읽기에 관련된 책도 한 2권 반 정도? 2권 반이라는 건 한 권 조금 명확하게 재무제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책이고, 명확하게 재무제표에 관련된 책이 3권, 3.5권 정도 있네요. 그런 책들만 제가 열심히 좀 들여다봐도 더 사지 않고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런 투자 원칙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약간 참고를 할 수 있는 책들. 그러면 제가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에 관련되어 있는 그 책 또한 제가 2권, 3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이미 사 있는 책들도 아직 안 읽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책들에 대해서 제가 오디오북으로도 많이 좀 남겨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책과 더불어 같이 사왔던 책이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따왔겠죠. 그걸로 이제 시작이 똑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투자 본인 저자도 밝히고 있는데, 찰리 멍거의 정신의 격자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의 역사를 보고도 이거 주식 투자의 세계에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조,
이제 정신 안에서 그런 모형들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너무 투자 체계만 딱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이렇게 매크로한 거를 좀 놓치는 게 있고, 더 미래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놓치는 경우고, 늘 5G 자율주행에만 꽂혀 있으면 오히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놓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리고 미래의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는 더 오히려 세상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그리고 나 재무제표는 기업을 분석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가 따라온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죠. 주식의 투자 기법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공부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이런 책도 있는 것도 투자 기법을 하나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더는 사지 않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현명 투자자의 인문학에는 그 책에서 제시한 어차피 주식도 결국에는 인간 사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주를 찾는 것은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더 도움이 주는 그런 가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일까라는 트렌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거 외에 별도의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 투자자 인문학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전도 읽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완전히 주식의 세계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찰리 먼거의 정신 격작틀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령에 나와 있는 인간의 심리 같은 게 결국엔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심리들이 여실히 나오더라라는 것을 유추적 사고로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계속해서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도스토도예프스키의 모형들도 보고, 미셸 푸코의 모형들도 보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모형들도 보고, 그러면 한국 작가들의 모형들도 보고, 그래서 다양한 그 교양들을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공이 탄탄해져야 정말 주식 장기적으로 그렇게 부자의 그릇을 키운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그릇이 커지지 않고는 결국에는 부를 감당할 수도 없을 거고, 많은 돈을 애초에 모으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물 주는 산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런 영상들 남긴 이유가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좀 사담이 좀 길었는데 밑에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한 8분 한 10초 정도부터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읽어드릴게요. 한국어판 저자 서문입니다. 경이로운 100배 주식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00배 주식 한국어판 독자들을 위한 서문을 쓰게 되어 기쁩니다. 독자 여러분이 100배 주식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몇 가지를 말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미국 밖 시장에 100배 주식을 다루는 내용으로 후속편을 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럴 계획이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이 나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00배 주식의 핵심 원칙이 세월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는 좀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배 주식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에서는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의 정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높은 자본 이익률과 이익을 재투자해 높은 이익을 지속해서 내는 능력을 뽑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정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높은 자본 이익률과 이익을 재투자해 높은 이익을 지속해서 내는 능력을 뽑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10만 원이 드는 기업 A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기업이 2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한다고 가정합시다. A의 자본 이익률은 20%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A를 분석해서 그만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 시장의 규모와 경쟁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A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후보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어쩌면 100배의 주식을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하여 그 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 금액의 20% 이익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복리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산수면 끝납니다. 20%의 이익이 25년 동안 반복되면 100배의 수익이 납니다. 이익이 납니다. 이익률이 더 크면 100배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간단하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배당되는 금액만큼 재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는 복리의 마법을 방해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통찰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높은 이익률을 내면서도 재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를 해냈습니다. 그런 투자자에 관한 내용도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쩌면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요소가 투자자를 흔듭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7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난 경우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끝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요령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커피 캔 전략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기 위해 투자자를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돌려주는 기업을 찾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딱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투자 자본 대비 높은 이익률과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에는 소유자, 경영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책임지는 이들이 그 기업의 지분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100배 주식의 뒤에는 애플의 스티븐 잡스나 월마트의 샘 월튼 같은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100배 주식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찾아보고 고려할 만한 요소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한국 기업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오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높은 오너는 아시아 시장에 좀 더 흔하고 그것이 좋은 주식의 신호라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언제나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것인가?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중요시하는가? 경영진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만약 투자자가 경영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국에서 오너 지분율이 100배 주식의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앞에 3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100배 주식 읽고 본인의 투자에 이 안에 담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100배 주식을 찾기 기원합니다. 라고 이제 서문을 읽었습니다. 서문을 읽었고 바로 이제 총 1장부터 14장까지 있고 결론도 챕터가 있어요.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00배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읽어 드릴게요. 그 100배 주식이란 1장 무엇인가 그 밑에 토머스 펠프스의 이제 주식시장의 100대 1이라는 저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걸 읽어 드릴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건대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가치가 100배가 되는 주식에 관한 책이다. 100배 주식은 1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주식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이러한 주식을 찾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안다. 아마 포커게임에서 로열 플러시를 끌어내는 법처럼 극도로 낮은 확률의 현실성 없는 말처럼 들릴 것이다. 얼마 전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100배 주식을 파고들어 공부하기 시작했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100배 주식의 주요 특징을 알 수 있다. 산을 오르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떤 길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 둘째, 왜 누구나 100배 주식을 찾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 진정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방법이다. MBA나 재무 확인은 필요 없다. 기본적인 금융 개념만 알면 된다. 셋째, 주식 투자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수많은 지지대나 기술을 공유하려 한다. 넷째, 늘 실용성을 염두에 두었다. 요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이야기와 일화를 닮았다. 만약 주식에서 더 많은 수익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계속 이 책을 읽으면 된다. 설령 100배 주식을 찾지 못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의 주식을 찾고 아무 성과 없는 지루한 주식에서 멀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성장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유틸리티 주식에 투자하려는 것이라면 여기서 책을 덮으면 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분명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여러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새로 열릴 가능성이 활기와 흥분을 가져주길. 100배 주식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설명을 해보려 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2011년에서 시작한다. 그에 나는 투자자 척 아크리가 컨퍼런스에서 했던 발표문을 읽었다. 가로 열고, 척 아크리는 위대한 투자자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가로 닫고, 그의 강연 제목은 투자자의 오디세이, 뛰어난 투자를 위한 탐색이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1972년 저는 굴지의 투자 전문 주간지 배런스에 소개된 토머스 펠프스의 저서 주식시장의 100대 1을 읽었습니다. 그는 최초 가격의 100배를 얻는 투자법을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펠프스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보스턴의 일개 투자 매니저였지만 분명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책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복리 자본에 집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보스턴 사람이라면 아마 모두들 10배 주식을 자주 이야기한 피터 린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펠프스는 100배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펠프스는 투자자가 가진 돈을 실제로 100배로 만들 수 있었던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특성들도 제시했습니다. 나는 모든 투자와 투자의 고정과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까지도 읽었지만 펠프스의 책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한 권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고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서적 중 하나가 되었다. 그해 12월 나는 내 뉴스레터의 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다. 이 글로 펠프스의 논의와 앞으로 이 책에서 살펴볼 개념들을 소개하려 한다. 소주제가 있네요. 문제는 곧 투자 기회다. 읽어드릴게요.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먼저 알아낼 수 있다면 전부 투자 기회가 됩니다. 도둑이 없다면 누가 자물쇠를 살까요? 한 노년의 신사가 내게 말했다. 조금 전 이 현명한 분을 만났다. 그는 투자에 대한 지혜로 충만했고 소수의 팬을 제외하고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 펠프스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원스턴 지국장, 배런스의 편집장, 중개회사의 임원, 포춘 500에 포함되는 회사의 연구부서 책임자, 그리고 스커더, 스티븐슨 앤 클라크, 가로 열고 후에 도이치방크에 인수되었다. 가로 닫고의 임원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42년간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매사추세츠주의 섬 낸터킷에서 은퇴했다. 그 과정에서 펠프스는 투자에 대해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1달러를 투자할 때 100달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주식에 대한 흥미진진한 연구를 했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배다. 펠프스는 이런 주식을 수백 개 발견했다. 한 해에만 한 무더기씩 발견되었으니 그것들은 샀더라면 100배의 수익을 누릴 수도 있었으리라. 펠프스와의 대화는 요지가 간단했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요점은 올바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라였다.
사실을 직시합시다. 투자의 상당 부분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미끼에 달려들게 하는 그런 본능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와닿네요. 이런 아까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초반부에 그 찰리 먼거의 그 정신 격자 틀 모형이 이런 운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운율을 쓰는 거고, 그 찰리 먼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운유가 되게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움직이는 미끼에 달려들게 하는 그런 본능 말입니다. 이거는 낚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물고기는 그래서 IQ가 없다, 제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물었던 것을 또 있다가 또 물어요. 주위에 우리가 또 이제 의인화를 해서 그 뭐 디즈니나 그런 애니를 보면은 물고기들이 서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기 동료가 자기 그 옆에 물고기가 좀 물고 잡혀가는 걸 봤으면서 왜 또 미끼에 달려들까라고 이제 참 물고기는 멍청해라고 이제 얘기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본능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투자자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너무 덥석 물어버리고 어디 가지도 않을 주식인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또 그들은 주식이 자기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며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이는 잦은 매매로 이어지고 결국 진정으로 거대한 수익을 놓치게 된다. 투자자는 움직임을 갈망하고 월스트리트는 그 위에 세우셨다. 언론은 매일 중요한 뭔가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매회 수십억의 주식 주인이 바뀐다. 그러나 투자자는 움직임과 결과를 구분해야 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용한 목수의 슬기로운 말이 떠오릅니다. 깎아낸 부스러기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꾼이 아니란 뜻이다. 페프스는 이런 지혜를 가진 분이다. 페프스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혹은 해마다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생각에 너무 정신을 팔려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만약 투자 전문사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년 혹은 2년 이상 성과가 부진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투자자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페프스는 내게 많은 회사들의 재무 기록을 보여주었다. 주당 순이익,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 Return on Equity, ROE라고 해요. 등과 같은 것들 말이다. 사례를 하나 다룬 후 그가 물었다. 이 수치들만 보는 사업가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그저 깔고 앉았다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페프스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인 투자자 칼 패티시 몇 년 전 중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IBM 주식을 팔았던 이야기를 했다. 패티스는 그 주식을 100만 달러에 팔았는데 그 정도 지분이었으면 결국 20억 달러 가치까지 갔을 것이다. 그가 중개 사업을 하면서 번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페프스는 7,415달러라는 턱없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1954년에 폴로라이드 주식을 팔았던 이야기도 해주었다. 여기 그 매도 확인증이 있습니다. 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여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20년이 채 되지 않아 폴로라이드 주식의 가격은 84만 3천 달러까지 올랐다. 엄청나게 값비싼 치료였던 것이다. 페프스는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다양한 약세 시장을 예측했는지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약세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대신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을 찾는데 더 집중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약세장을 두려워한 탓에 그는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다. 약세장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우리 눈을 가립니다. 며 그는 시장 타이밍에 너무 몰두하면 좋은 주식을 살 기회를 날린다고 말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경험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 속에서 도박을 하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과 역사 모두를 통해 지속되는 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페프스는 작은 표를 보여주었는데 그 표에는 주식이 100배가 되기 위해 연간 몇 퍼센트의 수익을 몇 년이나 유지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다.
표가 있네요. 수익률 14%는 100년이 되는 기간은 35년, 수익률 16.6%, 그러니까 연 16.6%는 100배가 되는 기간 30년, 연 20% 수익률이면 25년, 그 다음에 연 26% 수익률이라면 20년, 연 36% 수익률이라면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표를 보면 100배가 되는 기간이 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월 단위로 쪼개는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길다. 그러다 그게 핵심이다. 가장 큰 부는 이를 악물고 기다려야 만들어진다. 또한 100배 주식에는 상당히 높은 장애물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트랙터 서플라이는 수익이 연간 23% 증가했고 12년 만에 100배 주식이 되었다. 나중에 살펴볼 몬스터 베버리지는 10년 만에 100배 주식이 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50%의 성장률이 필요한 놀라운 위협이다. 페프스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소재, 새로운 제품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삶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빠르고 저렴하게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찾으라는 뜻이다. 페프스의 방식에는 존경할 만한 도덕적 측면이 있다. 그는 인류의 좋은 일을 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치 너머를 보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에는 상황이 통계보다 낫다는 격언이 있다. 이는 발표된 성장 추세와 수익성 그리고 주가 수익 배수 등에 의존하는 것은 회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페프스는 주식을 맹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바르게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라는 내 충고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경계하라는 의도이지 주식을 단순히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페프스 강의 정수는 매일매일의 잔파도를 잊고 복리의 힘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100배의 주식의 일부만을 달성하더라도 그 수익은 결국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 된다. 100배 주식을 보유했었는데 시장 타이밍을 재거나 혹은 샀다 팔았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비극이다. 주식은 때때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페프스는 수년간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했지만 결국 100배 주식이 된 사례를 무수히 제시했다.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절대로 투자가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페프스의 조언이다.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자본 이득을 실현하여 다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마라. 드물지만 팔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는 실수했으면 명확해질 때다. 페프스에 따르면 모든 매도는 실수했음을 고백하던 일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했던 기간이 짧을수록 주식을 매수할 때 더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다. 나는 페프스의 생각에 격하게 동의한다. 물론 실행하기 어려운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행했다. 그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여 부자가 된 개인, 예전 고객, 그리고 오랜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페프스는 이런 통찰력을 좀 더 젊었을 때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이쯤에서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페프스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1992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앞에 모든 인용문은 대화가 아닌 1972년 출간된 주식시장의 100대 1 뛰어난 증권 분석가가 알려주는 투자 수익률 높이는 법에서 나왔다. 영어 이제 원제는 이거네요. 102 1 in the stock market semicolon a distinguished security analysis tells how to make more of your investment opportunities 라고 하네요. 좋은 책 같아요. 이 책도 끌리지만 100배 수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100배 주식으로. 앞으로 제가 더 안 산다고 했죠.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2011년 나는 그 책을 $22 주고 샀다. 이 잊혀진 책은 고전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 100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을 알려준다는 말을 의심하여 이 책을 놓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투자자가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도 결과는 좋아질 것이다. 페프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골프의 경우 채를 쥐는 방법과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훨씬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보유를 목적으로 매수해야 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간의 경험을 비추건대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멋진 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펠프스의 책을 추천한다. 읽는 즐거움이 있고 무엇보다 좋은 생각, 비유, 그리고 이야기로 가득하다. 오랜 기간 재판되어 있지만 2015년 1월 에코포인트 북스에서 다시 발행했고 이제는 아마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아마존도 100배 주식이다. 사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가로 닫고. 갑자기 이 책이 사고 싶어지네요. 근데 번역판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29페이지까지 좀 읽어드렸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서점에서 슬쩍 발췌독으로 좀 봤는데도 다시 천천히 읽어보아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가슴이 뛰는 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가슴이 뛰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